반갑습니다. 해타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도나무 재배 방법 중에 눈따기, 새가지 고르기, 순지르기, 격가지 정리, 어깨송이 제거, 송이 다듬기, 알속기, 포도 수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는 포도농장 만들기, 포도나무 수영의 구성 방법, 이론과 실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눈따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눈따기는 지금 이렇게 새순이 났죠. 결과모지 하나에 보통 2~3매의 새눈이 자란다. 2~3매의 새눈이 자라는 것은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가지치기 할 때 한두 눈을 놔두고 하니까, 또 이 2~3년 된 이런 그 묵은 가지에서 나니까 그렇게 자랍니다. 자라는 방향, 크기 등을 고려해서 눈따기를 실시한다. 너무 밑으로 이쪽으로 눈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지 않고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향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죠. 눈따기를 이외에도 2~3년 묵은 가지의 밑 주지에서도 숨은 눈이 발화될 수 있는데, 이들은 양분 경합을 피하기 위해서 조기에 눈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따기는 일찍 해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전정할 때도 3단계라고 이야기해서 눈따기를 넣은 부분이 빨리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눈따기는 이미 했어야 됩니다. 이런 눈따기를 다 해야 양분이 이쪽 키울 순으로 가기 때문에 미리 눈따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눈따기는 이렇게 키울 것 딱 정하고, 그리고 눈따기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눈따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고르기가 있는데요. 가지를 이제 눈을 골랐으면, 또 눈을 아무리 잘 고른다 그래도 정확하게 다 맞게 고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지를 다시 골라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눈 중에 제대로 생장이 좋은 그런 것들을 고르는데요. 가지와 가지 사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쭉쭉 나오면 이 가지 사이의 길이가 대략 한 13에서 20 이 정도로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한 그루에, 농장에서는 보통 한 40송이 내외를 달게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냥 한 그루를 키울 경우에는 송이를 많이 달아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옥천과 고창의 경우에 엄청난 크기의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거기는 고창의 경우에 그분은 축구장 한 4분의 1 크기를 덮을 정도로 나무가 크다고 그래요. 한 4,000송이가 달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나무들은 가지치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포도나무는 2000이 아니고 230살 230세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도나무는 이렇게 포도 농가에서 이렇게 하듯이 이런 수영을 만들어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것도 수영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올백형이나 우산형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그 평덕형으로 아주 널널하게 그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제 요런 농장에서 키우듯이 이렇게 일반적인 그 캠벨을 키울 때는, 밭에서 키울 때는 가지 사이가 요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한 그루에 보통 한 40송이 내외, 한 가지에는 가지 하나에는 2송이 정도 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순지르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심요. 순지르기. 이제 이 가지가 이렇게 커지면 끝을 잘라줘야 됩니다. 이것을 순지르기라 하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력이 왕성한 새 가지는 개화기에도 계속 자라게 됩니다. 이 줄기가 세력이 세지면은
꽃필 때는 꽃의 영양분이 가서 꽃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제 자라는 거죠. 예. 세력이 왕성한 세 가지는 개화기에도 계속 자랍니다. 따라서 개화에 사용될 영양분이 세 가지의 생장에 이용돼서 착립이 불량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영양이 꽃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지르기를 실시합니다. 예.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순지르기는 개화 3에서 5일 전에 실시합니다. 개화 전까지는 보통 실시합니다. 적심은 순지르기는 잎의 수를 보고 결정합니다. 마지막 송이로부터 8잎에서 9잎을 남기고 자릅니다. 예. 그러면 총 잎의 수는 12에서 13잎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송이 이하에 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잎의 수가 그 위로 8잎, 9잎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끝을 약간 잘라주면은 잎의 수가 맞고 적당하게 자란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꽃이 필 무렵 되면은 그 끝을 살짝 날리면 그게 한 8잎, 9잎 정도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그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어요. 뭐 6잎 정도 남기고 잘라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10잎 남기고 잘라라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6잎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덧순을 좀 길러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8잎, 9잎을 정석으로 요즘은 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끝을 약간 잘라주면 잎의 수가 맞고 적당하게 자란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끝을 탁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적심을 하면 화진현상, 꽃들이를 방지해서 결실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나무 가지 하나에 두 송이를 달게 됩니다. 두 송이를 키우는데 책에서는 보통 포도 한 송이에 12에서 15잎, 그 다음에 두 송이에는 한 22장의 잎이 필요하다고 배웁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잎과 차이가 많은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한 15잎 정도밖에 안 되는데 22잎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위의 설명으로 15잎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차이는 이제 덧순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격가지, 예. 요게 이제 격가지, 덧가지, 부초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겉순이나 덧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 이제 이름이 많습니다. 예, 같은 이름입니다. 책에서는 포도 한 송이에 이제 12잎에서 15잎, 두 송이는 22장 정도가 필요하다고 배우고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15잎 정도 있으면은 두 송이로 키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격가지 정리로 할 수 있습니다. 예. 포도 농장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사실 22장까지 안 키우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제 주변에서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덧순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15잎으로 두 송이를 키울 자신이 없거나 불안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곁가지로 잎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수세가 강하면 곁가지가 왕성하게 됩니다. 이때 잎을 더 확보하고 싶을 때는 곁가지에서 한두 잎을 남기고 적심을 합니다. 곁가지가 이제 요 가지가 있고 요게 이제 곁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본 가지가 있고 곁가지가 나죠. 곁가지도 막 큽니다. 왕성해지면 이게 이제 막 크는데 이것을 키울 때 요 한두 잎을 남기고 여기를 또 다시 적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 만약 수세가 약하면은 한두 잎 성장하다 말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왕성하면 한두 잎을 남기고 덧순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확보가 되겠죠. 잎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잎의 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는 15잎 정도로 두 송이를 키울 수 있지만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주변의 농가에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포도농사를 지어 보면은 그 잎의 덧순 정리할 때 그냥 덧순을 전체적으로 떼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15잎 정도로 하고 덧순을 전부 떼는 분들이 많아요. 예. 덧순을 안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래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또 덧순이 나오죠. 그러면 이 자체를 뗍니다. 그러면 이게 작업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덧순을 다 떼고 그냥 본가지만으로 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5잎 정도 전후가 돼요. 덧순이 뭐 한두 잎 나온다고 보고 다 따도 이제 그런 게 있다고 보고 한 15잎 전후가 되는데 그래도 두 송이를 완벽하게 키워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거는 또 불안해질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책에는 왜냐하면 20장 이상을 확보를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주위에 한번 물어보시고 아니면 이제 좀 불안하면은 덧순으로 확보를 해서 재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실험 삼아 뭐 몇 나무는 또 15잎 정도로 한번 키워보시면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덩굴송입니다. 덩굴손입니다. 덩굴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모두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요 덩굴손은 요런 것들이 다 덩굴손입니다. 이런 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예. 다 잘라줘야 됩니다. 이런 거. 예. 다 잘라줘야만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덩굴손은 필요가 없죠. 이거는 원래 나무에 올라가면서 감아서 나무에서 지탱을 하려고 하는 건데 포도 농장을 하면은 덫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다 묶어주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지르기는 보통 보면 이제 8, 9장을 두라는 것은 요게 이제 9장채라고 하면 9, 8, 7, 6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열이 올라간 게 5잎 이렇게 되겠죠. 뭐 5잎 여기인가요? 4잎 이렇게 돼서 맨 끝에 이제 가면은 포도송이가 열리면 포도송이가 열린 거 말고 하나 둘 이렇게 헤알려서 올라와서 요게 이제 8이나 9잎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여기를 잘라주는 거죠. 9잎을 키우고 싶다면 9잎 다음 채 끊어주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끊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순지르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격가지 정리는 아까도 설명드리다시피 이 본잎이 있고 이렇게 격가지가 나오면 이게 이제 한 두 잎인데 격가지가 한 잎을 두려면 열을 자르면 되겠죠. 두 잎을 놔두려 그러면 여기를 잘라야 되겠죠. 요 잎이 하나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두고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예. 뭐 요 좀 이렇게 잘 자르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조금 벌리면요 벌어집니다. 그럼 요 탁 자르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격가지 정리, 순지르기, 덩굴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8잎 9잎 순지를 할 경우에 본잎이 12장 된다. 그게 이제 궁금하신 거는 분들은 요걸 보시면 알겠죠. 여기에서 났죠. 여기도 나고요. 여기도 잎이 있죠. 여기도 잎이 있습니다. 여기가 송이가 송이 두 개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잎이 실제로 순지기를 하는 것보다 8잎 9잎 해도 본잎은 12장 13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꽃피기 3일에서 5일 전까지 순지기를 하고 늦어도 개화 전까지는 순지기를 마칩니다. 예, 이렇게 이거는 뭐 교과서도 나와 있고 모두들 그렇게 포도농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송이 다듬기를 보겠습니다. 어깨 송이 제거가 알속기보다 7배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알속기보다는 어깨 송이를 제거하는 게 훨씬 쉽겠죠. 이런 게 이제 어깨 송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어깨 송인데 이런 거 이렇게 자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상단에 1, 2지경을 제거합니다. 이 위에 이렇게
지경을 제거해 버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알을 속는 것보다. 예. 물론 이제 크기가 적당하면 할 필요가 없죠. 지경을 그러니까 개화 전에 어깨 송이와 필요하면 상단의 1, 2지경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이가 크다면은 어깨 송이와 개화 전에 어깨 송이와 위에 있는 거 아주 너무 송이가 클 때는 잘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이 완료되면 개화 한 10일 되면 완료되는데 완료되면 상태에 따라 지경을 솎아냅니다. 더 솎아내야 될 것 같으면 더 솎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크기를 더 솎아내고 이제 적당한 크기를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솎아낼 때 방향이 예를 들어서 같으면 예를 들어 이어 솟고 또 이어 솟았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포도 알이 커지면서 이쪽은 커지고 이쪽은 지금 다 없어지니까 이렇게 새우처럼 이렇게 되겠죠. 송이가 이렇게 새우처럼 됩니다. 이런 송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솎아낼 때는 동일 방향에 솎아내는 게 아니고 이쪽에 하나 제거를 했으면 반대쪽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송이가 커지고 알이 커졌을 때도 이게 이제 좌우가 동일하게 크는 거죠. 새우가 안 되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경수는 이제 14개, 15 넘지 않은 송이 다듬기를 생략한다. 그러니까 송이가 크지 않으면은 뭐 옆에 지경을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키우시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포도봉지 씌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봉지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요 면이 요 면입니다. 요 면입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철심이 들어있죠. 철심이. 그래서 포도봉지는 씌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철시 여기 또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어서 딱 돌려서 봉지 넣고 딱 돌리면 딱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봉지가 올라왔죠. 요 보면은 요 안쪽으로 딱 송이 안쪽으로 넣어서 위에를 오므린 다음에 철심으로 그냥 탁 돌리면 됩니다. 몇 번만 해보면 그냥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포도봉지는 알 쏟기 후에 씌웁니다. 포도봉지는 알 쏟기를 하고 나서 씌웁니다. 포도알이 콩알만 할 때 보통 5, 6월 정도,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5, 6월 정도에서 씌우면 됩니다. 친환경 농이 아닌 경우에 꽃찌꺼기를 떼고 나서 살균제를 뿌리는데요. 살균제가 잿빛곰팡이하고 종합살균을 하고 그 살균제를 뿌리고 봉지를 씌우게 됩니다. 봉지 씌우는 장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농약이 묻지 않고 껍질도 두꺼워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익을 때 벌레나 초파리, 벌 같은 거 이런 거가 많이 포도를 먹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류로도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가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비바람으로부터도 보호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봉지는 꼭 씌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송이 솟기, 알 솟기를 이제 합니다. 포도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터집니다. 비대하면 그 모양이 불량일 뿐만 아니라 열가가 발생되고 터져가지고 뭐 안에서 막 곰팡이가 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알 솟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착색이 균하지 않게 되므로 반드시 송이 다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무 빡빡하게 자라면 너무 밀집되면 분명히 터지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알 쏟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나면 포도가 잘 크겠죠. 그러면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수확은 캠벨을 우선 보겠습니다. 캠벨은 포도 품종 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됩니다. 캠벨이 완숙 시기에 자흑색을 띠고 가분이 많습니다. 잘 익으면 이렇게 흰 분이 많이 나죠. 내병 있으니까 재배가 쉽고요. 미숫과 이렇게 신맛이 많아서 충분히 완숙
식혀서 수확하는 게 좋습니다. 캠벨 같은 경우에는 덜 익으면 신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익혀 가지고 그렇게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 시기는 8월 중순쯤 됩니다. 과중은 한 알에 5g쯤 되고 송이 무게는 한 송이에 350에서 450g 됩니다. 당도는 13블릭스가 되겠네요. 13블릭스. 요즘 보면은 캠벨의 삽목이 2년이 보면은 2년 된 것이 3,4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뭐 인터넷에 쳐보시도 알고 뭐 매복 파는 데 가서 물어봐도 알겠죠. 자, 거봉입니다. 거봉은 포도 품종 중에서 열매가 가장 크고 맛도 좋습니다. 당연히 크죠. 그래서 거봉이죠. 과육은 부드럽고 당도가 매운 빠져 달콤합니다. 수확 시기는 거봉보다 캠벨보다 늦습니다. 9월 상순입니다. 과중은 한 알에 18g 됩니다. 크죠. 예, 송이 무게는 800g, 한 송이에 800g 되고 당도도 높습니다. 18블릭스 되고 거봉 삽목은 1년산이 3,400원 정도 뭐 전후하고 있습니다. 또 알아보시면 되고요. 샤인머스켓 씨 없는 청포도는 포도 품종에서 요즘 가장 인기가 높고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산량이 낮고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 머스켓 향이 나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품종이고요. 열과 탄립이 적어 재배가 쉽고 저장기간도 좋으며 가격이 좋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샤인머스켓이 거의 없어서 뭐 못 팔 정도로 농가에서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지금 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 가격은 뭐 또 앞으로 너무 많이 심으면은 또 하락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뭐 워낙 좋으니까 가격이 심을만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이 심어서 먹는 데는 참 좋겠죠. 예. 과중은 하나에 13g쯤 됩니다. 거봉보다는 작지만은 캠벨보다는 월등히 크죠. 송이 무게는 500g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당도는 세 개 중에 가장 높습니다. 20블릭스 나옵니다. 샤인머스켓 삽목은 지금 1년산이 4,400원 정도 하고요. 전목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이 달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만원도 넘고 뭐 2만원까지 달라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눈따기부터 쭉 순지르기를 통해서 수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포도 농사를 지을 때 많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